박PD의 픽. 최근 가수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운영하던 제주 카페가 5월 폐업을 예고했습니다. 아이고, 이 카페 엄청 유명하지 않았나요? 장사 네. 엄청 잘 된다고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여기가 구자읍에 속해 있는 그런 인기 카페인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개업한 지 2년이 지났는데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유가 뭘까요? 예, 이에 대해서 효리 상순 부부는 사생활 부분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는데, 하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왜 2년간 잘 되어왔던 카페를 폐업을 하겠습니까? 그전과는 달리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이겠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제주의 현황을 보면은 이효리 부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유명한 연예인이 사업을 했던 곳이라도 철수를 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실제로 폐업 숫자도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맞습니다. 제주 카페 폐업점 수가 역대 최다래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엔데믹 이후 동남아로 관광객들이 다 몰리면서 이제 제주에 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행안부 지방 인허가에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폐업한 제주 커피 전문점의 252개나 되는데 역대 최다 스코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2022년 251곳이 폐업을 하더니 2년 연속 역대 최다 폐업 건수를 다시 썼습니다. 2022년 466곳이나 개업했던 제주 카페 인허가 수 작년에는 362개로 급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런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이미 1분기에만 폐업을 신고한 제주 카페가 80개나 된대요. 작년 폐업 건수 3분의 1에 달하는 카페가 석 달 만에 사라진 겁니다. 이러한 추세 갈수록 더하겠죠. 제주 자영업자들이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제주는 이색적이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성수기만 바라보고 장사를 하기에는 인건비, 원자재 물가가 너무 비싸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제주 관련 가게를 판다라는 건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제주 여행 가면 솔직히 카페가 많기는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는 건데 3월 기준으로 무려 2,223곳이 영업 중입니다. 제주도 면적이 1,850제곱킬로미터니까 1제곱킬로미터당 카페가 1.2개가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의 0.85개를 훨씬 웃도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주도에서는 슬리퍼 끌고 가도 곳곳에서 카페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전국 평균 0.85개도 이거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적은 수치는 아니죠. 그런데 제주는 더 많다고 하니까 이효리 카페가 문을 닫는 것도 이해가 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제주에 한정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전국 8도에 걸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입니다. 왜일까요?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매출이나 수익은 적기 때문이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사를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를 지속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업체들도 있습니다.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체라면 장사가 잘 되는 업체란 얘기인 건가요? 맞습니다. 새마을식당, 백다방 다들 한두 번은 가보셨을 거예요. 이거 백종원 아저씨가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리고 이들 프랜차이즈를 관리하는 본사가 더본 코리아죠. 더본 코리아가 작년 매출 4천억을 넘기면서 최대 기록을 올렸습니다. 오호. 작년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보다 46%가 뛰었어요. 영업이익은 0.7%가 줄긴 했습니다만 순이익은 31%가 개선이 돼서 209억 원을 찍었습니다. 다들 망하는 판국에 순이익이 31%가 개선됐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백종원 아재가 최대 주주인 더본 코리아, 새마을식당, 백다방은 물론이고 한신포차, 역전우동, 연돈 볼카츠 이런 다양한 저렴한 음식값을 내세운 프랜차이즈가 특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5개의 브랜드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더본 코리아의 브랜드가 30개는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더본뿐만이 아니죠. 또 잘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가 커피 전문점들도 그런데요. 손흥민 그리고 있지를 내세운 메가커피. 이것도 진짜 동네마다 슬리퍼를 끌고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브랜드가 됐죠.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1년 사이에 2배나 불어났습니다. 메가커피 운영사 N하우스의 작년 매출은 3,684억, 전년 대비 111%가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124%가 늘어서 6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야기하면요. 1,500원짜리 뜨거운 아메리카노, 2,000원짜리 차가운 아메리카노만 팔아서 무려 694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월드스타, BTS 멤버 B가 홍보를 맡은 컴포즈 커피 역시 매출, 영업이익 증가율이 2자릿수를 기록을 해서 각각 889억, 367억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카페들이 줄폐업을 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이색적이죠. 이오리 카페도 2년을 넘기지 못했는데 더본 코리아나 메가커피는 역대급 매출과 이익을 기록 중이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저 싼 게 최고다. 싼 게 가장 잘 통한다는 의미 아닐까요? 혹자는 가성비가 좋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가격이 싸고 기대 수준조차 낮기 때문에 불만도 적은 거 아닙니까? 이를 에둘러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배고픔이나 갈증, 카페인 부족을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저렴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면 기대치를 조금만 낮추면 된다. 그러면 충분히 타협을 할 수 있다라는 소비자의 마음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이효리 카페는 커피 가격이 상당히 높다면서요. 맞습니다. 달리 보면 제주의 이효리 카페는 인테리어 좋고 커피도 맛있고 아주 가끔 이효리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보니까요. 그날 들려주는 음악 리스트까지 손님들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 콘텐츠가 빵빵하지만 커피 가격이 9,500원에서 11,500원. 아이고, 금가루 뿌렸나요? 금가루는 없죠. 그리고 디저트 주로 드시는 조각 케이크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10,000원. 그러니까 혼자 가도 조각 케이크까지 먹게 되면 최소 2만 원이 나오고요. 4인 가족이 가면 얼추 10만 원에 육박합니다. 관광객이 아니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고 관광객도 늘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렇죠. 이효리 카페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요즘은 뭐 관광 간다, 여행 간다 해가지고, 아이, 그래, 돈 생각하지 말고 펑펑 써. 물론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지만, 여행도 가성비 있게 저렴하게 이렇게 다니시려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커피 하나에 9,500원. 이건 너무 심하죠? 예. 그리고 저도 제주 갈 때마다 들르는 삼방산 앞에 있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도 2년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이 7,000원이었거든요? 지금은 8,000원, 9,000원 하겠죠? 이러니 계속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즉, 경제 상황이 빠르게 급변하지 않는 이상, 이른바 가성비 아이템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자영업을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성비 프랜차이즈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뜻이고요. 개인이 개성을 발휘해서 자체 브랜드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오래 운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환경을 당연한 듯이 여기고 살아야 하는 우리는 소비자들은 언제입니까? 매번 똑같은 커피와 디저트, 식사를 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아침은 시리얼에 우유, 점심은 홍콩 반점 짜장면과 메가커피, 저녁은 한심포차. 이게 일반적인 코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스가 지겹다. 다른 매장을 가야 되겠다? 역시나 점심은 역전 우동에 컴포즈 커피, 저녁은 연던 볼카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좀 더 가면 그냥 편의점에서 모든 걸 아침, 점심, 저녁 해결한다. 이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예. 이게 참 다람쥐 쳇바퀴 같은 느낌이 들죠. 물론 소비자들이 만든 지형이고 결과물입니다. 가성비만 쫓은 싼 것만 찾은 소비자들 덕이죠. 하지만 그런 소비자만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는 점주들이 버틸 수 없게 만든 정부의 정책도 아주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너무나 높은 물가는 차치하더라도 지역민을 우대하는 쿠폰을 발급하는 그 흔한 정책조차도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관광지에 가면 지역 시민이나 도민은 공짜 아니면 반값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걸 왜 카페, 식당, 주점에는 안 하냐는 겁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저 돈 없다는 핑계로 안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를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하면서 지역화폐를 유명 프랜차이즈에서는 못 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지역화폐를 지역민들은 7,000원에 살 수 있게 하고, 즉 정부나 지자체에서 3,000원을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화폐를 지역 개인 브랜드 매장에서만 쓰게 한다면 메가나 컴포즈 커피 가는 사람은 드물지 않겠습니까? 개인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이익은 덩달아 늘어날 거고요. 돈 없다는 뻥은 그만 치자고요. 김진태발 레고 사태, PF 땜빵, 그리고 외국한 평형기금 땡기기, 여기에만 들어간 돈을 합치면 자그마치 100조 원 내외입니다. 이 외에 다른 데 들어간 돈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이거에 대해서도 또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포퓰리즘이다 라면서 반대하겠다라는 입장이라면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들 100조 원 땜빵한 건 포퓰리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면 다 포퓰리즘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면요, 13조 원이 들어갑니다. 즉, 현 정부가 땜빵한 데 들어간 100조 원이면 재난지원금을 8번 정도 줄 수가 있는 매우 큰 돈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써서 효과를 보면 그나마 괜찮죠? 하지만 그 큰 돈을 쓰고도 정작 상태는 더 나빠지는 아주 유니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100조 원 쓰고도 욕먹기가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걸 현 정부는 해내고 있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